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소장님, 이번 정부는 진짜 한 가지에 딱 꽂힌 것 같아요. 뭐요? 세금. 아, 진짜 이 세금 예. 늘리려고 집값도 올리고 공시지가도 올리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공시지가 이제 90%. 네. 이거는 좀 너무한다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네. 진짜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금에 꽂혀서 이제 앞으로 계속 세금 늘리려고 지금 계속 집값 계속 더 올릴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혹시 정부가 지금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다 세금이랑 결부되어 있어요. 양도세 올렸지, 네. 취득세 올렸지, 네, 이번에 또 공시지가까지 올렸지. 네. 아닌가요, 진짜? 저 좀 잘했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네. 정부가 세금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 명제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하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기는 네. 맞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네. 저는 이제 책을 쓸 때도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쭉 예견을 했었고 어떤 정책이 대충 나올 거고 이럴 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어도 사실 박근혜 정부, 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이때 정권을 잡고 있어도 똑같은 규제 정책을 할 것이고 그 규제 정책은 사실은 세금하고 동떨어져서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이 정책을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뭐 정부가 뭘 하냐 이런 거보다도 정책이 어떻게 나오고 이 정책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투자자로서 네. 사실 정책이 정해지면 세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집값이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주 목표인데 네. 이렇게 이제 명제를 잡아버리고 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류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대응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차게끔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번 물론 정부는 대응을 할 수 없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정부가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린다라고 이제 명제를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시 살펴보면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집을 올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러면은 이제 이때 지금 앞으로 2년이 조금 안 남았단 말이에요. 2년 전까지 2년 안 동안에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또 예상해 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 잡을 거냐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이 잡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냥 이제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민주당과 같이 항상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그 정부를 도와주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지금 그거를 실행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좀 바뀌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라면 똑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쵸.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이 거의 다 지금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면 다음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집값은 영원히 거의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조만간 사실은 이제 상승을 멈추고 이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락을 지금 대비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정부가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린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자기 논리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안 사는 게 바보가 되는 거죠. 그쵸. 아직
먹을 게 있으니까. 집값이 지금 계속 뭐 지금 2년 넘어서 만약에 네. 지금 아직 국민의힘 사실 이제 대선을 지금 뭐 예측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항할 만한 대선 주자가 막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게 지금 2년 플러스 5년, 그럼 7년 이상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 네. 네, 7년 정도, 오래 잡으면 7년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안 사는 게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집값이 올라가면 네. 지금 있던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면 7년 동안 올라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20억, 30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제일 싼 거죠, 지금. 그러면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네.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부가 아무리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네. 자동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라면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는 대책도 내놨고 네. 공급도 이제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집값이랑 정책을 좀 떨어져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저는 정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정부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침체에 있기 때문에 네. 침체에 있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난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극속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세금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출 규제와 세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쓸 게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그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정부의 제가 이제 한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정부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고 시장은 폭등을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반드시 떨어진다. 그럼 지금 이제 폭등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이 이제 다다랐으니까 네. 곧 얼마 안 돼서 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밖에 없어서 그걸 당연하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네. 박근혜 정부의 그 전세난에 의해서 네. 전세 갭 투자가 활성화됐었고 이미 투기 열풍이 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어졌었고 네.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9.13 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지만 시장이 또 이기니까 또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놔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은 9.13 대책 때 대부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때의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집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는 그때는 1도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냈는데 시장이 이기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자꾸 더 규제를 낼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세금이 올라가는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집값은 이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안 떨어져야 되는데 네. 반드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대응이 적절하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한 거는 지금 제가 집을 사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정부다 확신을 하게 되면 집을 안 사면 바본 거죠. 지금 집값이 앞으로 2년 최소 2년 앞으로 뭐 많으면 7년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집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올라간다고 확신을 하고 샀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붕.
네. 이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막 한참 해야 되는데 네네네. 진짜 완전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은 그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하는 그 준비 기간으로 써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죠. 지금 막 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정부는 집값을 계속 올릴 거다. 네. 이런 생각에 꽂혀 있을 시간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를 사실 여러분은 정부를 물론 저도 화날 때가 있고 열받을 때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내는 게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화가 나면 네. 표로 나중에 나타나면 되는 거고 네. 지금은 굳이 화를 낼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행위, 네. 정부의 가치관이나 정부가 하는 행위를 이해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살까 말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정부 욕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절하게 파는 시점을 놓치게 되고 결국엔 하락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락을 맞으면 또 그때는 이제 정부 욕하겠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욕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냉정하게 정부를 욕할 게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정부를 이해하면서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 효과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수세도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잘 이제 뭐 곳곳에서 신고가가 막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 부산 막 이런데 막 네.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서울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지금 누적되어 있어서 이 매수세들이 이제 활발하게 막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미묘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는 이 정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네. 정부를 이해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화가 누그러졌어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저는 화가 나요. 그래도 화가 나요. 이게 좀 너무하는 측면은 있거든요. 네.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